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선거에서 보수적 결정을 합니다. 계급 부정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금 더 미시적으로 쪼개보겠습니다. 기성세대, 특히 기득권의 정치 논리 탓에 암울한 현실로 떠밀린 20대 청년들이 예상외로 담담하게 이렇게 된 건 내 탓이다, 차별이나 배제에 찬성한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2월 2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기득권 정치 논리, 자본의 논리는 이 시대 청년들을 잔악한 경쟁의 패러다임에 묶어두었습니다. 청년은 요구하고 주장하고 개혁을 호소할 권리가 있는데 오늘 모실 이분은 막상 우리 청년들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에 놀라신 분입니다. 내 현실이 암울한 게 무슨 사회구조 탓이냐, 정치 탓이냐, 내가 못해서 그런 거지, 차별,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면 그거 찬성한다, 대체로 이런 목소리라고 합니다. 개마고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을 쓴 오찬호 선생을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 동안이시고 미남이시라서 좀 놀랐습니다. 피부도 하얗고요. 예. 뭐 부모님께 감사드려야죠. 네. 네, 국민TV 방문해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상 네. 의미를 네.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떤 신촌 근처에 있는 네. 아주 도시화된 건물 네. 중에 하나지만 이 국민TV라는 것이 어떤 역사의 물줄기에서 등장을 했는가라는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예.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견학일 예.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제 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기존의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어떤 그 지점에서 네. 등장한 예. 것이 제가 이제 정확히는 이 공부를 안 해봤지만 예. 국민TV의 어떤 것을 근데 대충은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프기도 하고 네.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제 어떤 약간은 이제 그 걱정을 했는 게 있었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주류 언론이 아니고 네. 어떤 대한 언론으로서 이렇게 그 좋은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네. 근데 이제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잘 될 좋다 이런 생각을 받았죠. 예정이 없던 질문을 갑자기 드렸는데 이런 순발력을 발휘해 주시다니 아니 감사합니다. 늘 사람이 이제 그 본인이 거쳐가는 공간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좋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본인 소개 전에 좋은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무슨 일 하시는지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책을 집필 하게 된 오찬호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연구 활동은 이제 활발히 하고 있지는 못하고 네. 이제 그 강사라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어울리는 그러니까 가장 주력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회학 전공으로서 여러 강의를 하고 있는 네. 시간 강사 이제 그 정도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서강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네, 강단에 어떤 서시는 학기에는 서강대학교가 포함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책 얘기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네. 어떤 책입니까?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에요. 네, 제목은 사실상 제가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예. 그 대상의 특징에 관한 가장 이제 집약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사실상 이 책을 이렇게 뭐 출판사에서 제목을 정하고 할 때 네. 이제 그 이 표지만 보고는 네. 이게 혹시 이제 어떤 지금 급격히 보수화된 어떤 20대들의 특징, 뭐 예. 일배라든가 그런 집단들에 대한 분석 아닌가, 뭐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도 있지만, 저도 사실 처음에 표지와 제목만 보고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상 그거는 제가 발견한 어떤 20대의 특징을 가장 이제 그 입체적으로 이 제목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가, 네. 사회학을 공부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사회적 상황 속에 놓여 있길래 뭔가 차별보다는 조금 연대, 협동 이런 것들도 중요한 가치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어떤 성과주의라든가 능력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그런 능력주의라는 그런 것들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네. 신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에 따른 보상 이런 음.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 이런 것들은 정당한 사회적 시스템이다라고 믿고 있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제가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고자 했던 것이죠. 예, 책의 이 내용이 이 대학생들, 20대 대학생들, 청년들에 대한 인터뷰가 주 내용이 바탕이 된 거죠. 네. 예, 인터뷰를 뭐 이 책 때문에 일일이 하고 다니신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구성 과정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리면 네. 뭐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책에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쓴 거를 네. 지금 보니까 박사 논문에서 한 30% 정도를 이제 가지고 와서 네. 다시 대중서로 만들었어요. 예, 예.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박사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라는 예. 걸 보면,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은 각자 스타일이 다양한데, 예.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를 하고 논문을 준비할 때 계속 이제 연구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박사 논문의 목적을 쓰고 연구를 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주변에서 이제 작은 논문들을 예. 써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제들이 20대 대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 과정이 모여가지고 여러 논문이 되고, 그 여러 논문이 모여가지고 다시 논문으로 다듬어지고 대중서로 다듬어진 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토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근데 사실상 그 인터뷰만 했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 네. 인터뷰만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일반화를 그럴 수 시키느냐라는 있죠. 건데, 계속 그 인터뷰 결과를 수업을 할 때마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전에 친구들하고 인터뷰했던 것들, 토론했던 것을 다시 주제로 삼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그 교집합들을 계속 찾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 제가 한 번에 케이스를 조사해서 일반화시킨 것을 계속 그것을 검증하는 5년의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수업 시간에 가장 이 친구들이 공감해주는 가장 어떤 속마음 그런 것들을 책으로 기술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예.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어떤 격렬한 토론들, 그다음에 그 토론을 에세이로 다시 표현을 하고 그런 어떤 글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책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사회과학적인 유의도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설명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 나름대로 그 방식을 이게 어떤 방식을 통하더라도 네. 학문이라는 거는 틀릴 수가 있고 또 네. 다른 가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설문조사하고 다르게 사실상 이거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죠. 설문조사는 어떤 기법으로 프로그램이 그 검증도를 걸러내주는 거지만, 네. 인터뷰 기법이란 이런 것들은 좀 진정성이 필요한 거죠. 본인 스스로 뭔가 애매하면 또 인터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가야 되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책에 결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제가 굉장히 보편적인 20대를 설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 의식에 대한 답을 찾고 싶으셨던 겁니까?
사회학을 하게 되면 예. 이제 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대라면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20대가 어떤 사회에 등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전하고 좀 다른 생각을 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사회 20대가 지금까지는 조금 저항이라는 이미지로서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80년대 대학생들이 옳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그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었고 90년대를 거치면서 저항보다는 뭔가 어떤 개인의 권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200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서 취업난이라는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도무지 이제 어떤 웬만한 노력으로서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가 과거보다 힘들어진 그런 사회에서 20대들이 너무나 조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지? 순수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의 저런 고민이 뭐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예. 옛날 같았으면 저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욕먹을 텐데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20대는 늘 진보적이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젊음을 대변을 하고 그런데 어떤 시점부터 조금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떤 사회가 등장을 했길래 이들이 이제 단지 어떤 공동체 의식에서 개인주의로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이 전체 사회에서 어떤 뭔가 차별과 배제를 네. 일반화하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가가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뭐라고들 합니까? 인터뷰 해보시고 만나고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가 지점에서 주목을 했느냐면 네. 사실상 보면 뭐 과거에 비해서 보수적인 발언이 나타났고 뭔가 이제 이제 능력주의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하게 되고 네. 이제 사실상 그것에 주목을 했다기보다는 네. 너무나 이제 거침없이 본인의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그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도록 뭔가 협력이라든가 경쟁의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논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네. 제가 느낀 어떤 뭔가 이제 차가운 느낌이 가장 너무나 이제 나를 바라보면서 너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저한테는 그 분위기라는 것이 저한테는 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얘기들이겠죠. 뭐 대체로 무슨 이 우리의 이런 현실이 기득 정치 이 사회 구조 탓이냐 내가 못한 탓이지 차별 이런 거 찬성한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목소리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심지어 하는. 그러니까 조합을 하면 그런 이제 뜻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네. 뭐 또 20대들이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우리는 네. 사회하고 사회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예.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취업이 안 되고 그럴 때 뭔가 그 원인을 사회에 돌리게 되면 그게 이제 거침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꼭 게으른 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뭐 이런 굉장히 이제 고정관념에 근거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사회 탓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사회 구조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꾸 사회 탓, 남 탓, 뭐 환경 탓. 그러니까 탓이라는 개념은 이미 뭔가 또 어쨌든 자기 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미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어떤 현상의 원인에는 사회적 원인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쓸데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치는 모습에 제가 이제 좀 뭔가 슬픔?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을 위로를 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히 뜻밖이라고 느끼셨던 좀 놀라셨던 그런 목소리나 반응 같은 건 없었습니까? 책에서도 제가 꼭 기술을 해보고자 했었는데 네. 이 20대 대학생들하고 이런 이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나누면 굉장히 이제 유치한 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에 관한 차이점을 그러면 언급을 해달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대학이라는 교육권 안에 있는 친구들이지만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이 막 도덕성의 문제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자신들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편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뭐 일반적으로 교양 같은 것이 굉장히 그들은 부족하다. 능력에 따라 가지고 문화적 교양이라든가 어떤 뭐 인문학적인 교양이라든가 일상생활의 어떤 교양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자꾸 근거로 내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은 너가 어떤 차별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너가 스스로 제시한 건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라는 건데 네. 사실상 그거는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이미지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마치 저한테 아니 걔들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걔들이 뭘 하겠습니까? 걔들이 얼마나 뭐 컨닝을 많이 하는데요. 뭐 얼마나 수업 시간에 뭘 많이 먹는데요. 뭐 사실상 본인들도 그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엄청난 고정관념을 가지고 감히 어떻게 쟤들하고 내하고 우리가 같은 비교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쟤들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차별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이 음. 책에서는 이제 그 어떤 동년배의 학력적인 밀어내기를 많이 예, 설명을 예, 하죠. 그러니까 예. 뭐 인서울대학교 친구들이 지방에 예. 있는 친구를 바라본다든가 어떤 대학 친구들이 캠퍼스에 있는 친구를 바라볼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능력의 차별을 뭔가 굉장히 이제 조금 근거가 희박한 거죠. 그런 지점은 굉장히 고정관념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좀 많이 굉장히 그런 것들은 농후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죠. 기성세대가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자기 딴에는 뭐 서울대학교 친구들이 좋더라. 예. 지방대 친구들은 뭘 못하더라. 뭐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고정관념이 형성된다라는 네. 말이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근데 물론 그런 경험들도 굉장히 차별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젊은 친구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성세대가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고정관념을 이렇게 전승한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사실상 그런 지점들이 더 충격적이었는 거죠.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한 분명히 생각보다 더 많은 상당수의 20대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지점을 뭐 어떤 식으로 느꼈냐면 늘 이야기가 3000% 빠지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물었을 때 그 학생들이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제 조금 비인간적인 논리들을 막 가져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일반화로 뭐 제가 만났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예. 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제 어떤 그 정도군요.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예. 그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을 거지만 사실상 그 우리 사회가 어떤 현상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인 이유, 사회 구조의 모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사실상 IMF 이후에는 쓸데없는 이제 쌀데기 없는 네. 뭐 대학생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대학에 왔는데 네. 그런 비판적인 학문들은 다 구조조정이 되고 음. 교양 수업도 옛날에 만약에 100과목이 있었다면 예. 요즘은 한 30과목 정도는 다 뭐 실용 영어, 뭐 컴퓨터, 그러니까 뭔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실무 학문들이 굉장히 많아졌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듣는 이 지적 총량이 네. 굉장히 뭔가 저 문제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상 이 친구들이 불가능. 어릴 때부터 IMF 이후부터 우리 사회가 그게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누가 너 알아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니까 사실상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문제의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다들 이제 뻥 뜬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지점이 가장 그런 상황이 그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이고 가장 그 대표적인 산물이 이제 자기개발 열풍이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기계발서 열풍을 씁쓸하게 진단하신 내용이 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기계발이라는 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늘수록 절망에 빠져 있는 끔찍한 20대의 이야기가 비례해서 늘어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보통의 지금 20대들이 뭐 루저도 있고 잉여도 있습니다. 예. 뭐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요즘 뭐 워낙 루저나 잉여가 뭐 그 이제 이 과거에 비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징을 보유하니까 네. 뭐 굉장히 뭐 자기는 루저 같은데 루저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 정도의 네가 뭐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느냐. 뭐 다시 일어서야지. 뭐 당연히 뭐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요. 뭐 그러니까 본인들 세대에서 바라볼 때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 친구들이 저렇게 자포자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의아해 보이는데 당연히 그거는 그 기성세대에 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성과가 없을 때 오는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거죠. 이 자기계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면 여러 자기계발의 스타일이 있지만 네. 돌진하라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자기계발서고 힐링서는 이제 좀 잠시 머리 식히고 가자 뭐 네. 이런 거라는 거죠. 저 사회는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 나를 알아준다라는 가치를 가기 때문에 이 자기계발을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초인간적인 사실 우리 기성세대가 본인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들은 하지만 예. 지금 20대가 준비하는 취업의 양과 그 당시의 취업의 그 준비 양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엄청난 이미 그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노력의 정도가 커지고 네. 기대의 정도도 커지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내 탓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절망이라는 구렁텅이에서 훨씬 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계발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자기계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네. 결국 나는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이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니까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전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없는 거죠. 근데 기성세대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아이고 너희들 말이야 뭐 배불러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 일련의 과정은 오직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사실상 성공하는 사람들이 땀 흘려 열심히 자기 개발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네.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땀 흘려 자기 개발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이렇게 남 탓하지 마라. 네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근데 어떤 취업이 되지 않을 때 그냥 옛날에 살았으면 취업 되지 않았어? 나는 다른 길 찾아보지. 뭐 다음에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날 이 친구들은 그 상처가 훨씬 큰 거죠. 자괴감이 크고. 이 자기계발서 이 책으로 상징이 되는 자기계발 붐이라는 거 참 생명력이 길기도 긴 것 같습니다. 올해도 뭐 그냥 뭐 점철돼 있더라고요. 이 판매량으로 출판계 정리한 그런 이야기들 살펴보니까요. 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보수 기득권 진영이 갖고 있는 오랜 전통의 정치 사회적인 테크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밖에 시간이 짧아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슬슬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결과물이 확인하신 선생님이 20대 청년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 사실상 지금까지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네. 그 보수적인 정치적 프레임이 대학을 늘 비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학은 뭔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네. 권한을 부여해줬고 그 안에서 그 대학생들과 대학 지식인들은 어떤 굉장히 뭔가 기존의 질서를 반항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대학생들은 이제 뭔가 소리를 크게 질렀고 사회에서도 그런 대학생들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았죠.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네. 또 20대가 그런 식으로 사회를 비판한다는 것을 옴부즈맨 같은 역할로 봤던 거죠.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대학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대학이 그 보수적 프레임을 완전히 흡수를 해버렸던 거죠. 이것을 뭐 대학의 기업화, 대학의 상업화라고 설명을 하는데 대학이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근데 사회가 이꼴 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맞추는 것이 대학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학의 교육이 살펴보면 상당히 그런 자기개발 프레임하고 그렇게 흡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교육으로 점철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어떤 보수적인 정치적 프레임이 어떤 대학이라는 곳을 자본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어떤 그 생존의 법칙을 체화시켰고 그 결과 굉장히 우리가 연대라든가 요즘 뭐 그런 말들이 있죠. 연대는 이제 신촌에 있는 대학이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연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생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파업을 한다 그러면 연대하자 그러면 그 왜 이렇게 왜 연대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너무나 과거에 비해서 자연스러워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만나보신 청년들 포함해서 다른 청년들에게도 좋으니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적극적 손까지도 아니죠. 적극적 지지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 사람의 주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거, 간용의 정신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주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시는 와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27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오찬호 선생이 쓰고 개마고원이 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